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 현실을 바꾸는 일이 수개월 혹은 수년의 시각화와 끊임없는 노력, 끝없는 치유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일까? 오랜 고통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돌파구가 주어지는 것일까? 모든 영적 체크리스트를 다 채우고 모든 기법을 숙달한 뒤에야 정렬이 찾아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아주 미묘한 찰리의 전환을 맞이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패턴이 있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잡히지 않는 그 패턴은 더 많이 노력하거나 더 많이 시도할 때가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것이 멈출 때 드러난다. 억지로 밀어붙이던 힘이 멈추고 의심하던 마음이 조용해지고 끝없이 쫓던 움직임이 사라질 때 바로 그 순간에 필드가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양자적 전환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주파수와 왜 단순성이야말로 자아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지 밝혀낼 것이다. 전략보다 훨씬 중요한 에너지적 기술, 새로운 시간선으로 도약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후, 그리고 왜 붕괴가 실패가 아니라 입문의식임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당신이 분명히 느꼈지만 이름 붙이지 못했을 어떤 것을 이야기해보자. 바로 쉬움에 대한 저항이다. 모든 것이 흐르기 시작할 때, 오히려 두려워지는 그 순간 깊은 내적 확신이 올라올 때 이성은 증거를 요구한다. 우리는 모두 그 긴장을 느껴왔다. 영혼의 투명한 명료함과 자아의 생존 패턴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 세상은 투쟁에 중독돼 있다. 노력은 찬양받고 복잡성은 숭배된다. 무언가가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쉽게 오면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양자장은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명확한지, 얼마나 주파수가 깨끗한지를 반영한다. 그리고 그 명료함은 거의 언제나 단순성 속에서 발견된다. 문제는 단순성이 거짓된 자아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말 단순하다면 그동안의 고생은 무엇이었나, 노력으로 쌓아온 정체성은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단순성은 드라마를 벗겨낸다. 드라마가 사라지면 숨을 곳도 없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변화를 방해한다. 그들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진실이 얼마나 고요한지 두렵기 때문이다. 번개를 기대했지만 정적을 받는다. 불꽃놀이를 원했지만 침묵을 건네받는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바로 전환이 존재한다. 양자장은 항상 거울처럼 반사한다. 당신의 다음 확언을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의 정체성과 함께 진동한다. 그리고 억지와 조급함을 내려놓고 단순히 그 존재가 될 때 되먹임 고리가 바뀐다. 외부가 내부를 검증해 주길 기다리던 패턴이 멈춘다. 상황에 따라 주파수를 맞추던 습관이 사라진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톤을 유지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창조와 전환의 차이다. 창조는 결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는 암시를 품지만 전환은 이미 다른 지금 속에 존재하는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 시간선을 가로막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 필터다. 혹시 전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새로운 시간선을 느끼려 하기보다 생각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은 아닐까? 혹시 진짜 장애물은 환경이 아니라 복잡성에 대한 집착일 수 있다.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호를 안정화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어떻게 필드가 당신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밝혀낼 것이다. 당신이 공명에 저항하는 숨은 방식과 우주가 마침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송신하기 시작하는 법도 함께 살펴본다. 이 단순성이야말로 포털이다. 한번 그것을 느끼면 모든 것이 바뀐다. 그렇다면 양자적 전환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왜 그렇게 소수만이 그것을 경험하는가? 왜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이
당신을 같은 감정 패턴 속에 가두는 것처럼 느껴질까? 왜 노력은 어느 순간 정체되고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할 때 멈춰버릴까? 그것은 단순성이 노력을 뛰어넘는 더 큰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의식이다. 복잡성이란 안전망 없이 깨어있는 의식은 두렵게 느껴진다. 복잡할 때는 도구 방법 과정 탓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해지면 숨을 곳이 없다. 스포트라이트가 안쪽으로 향하고 단 하나의 질문만 남는다. 나는 정말 전환할 준비가 되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막는 것은 사각지대다.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패턴 익숙해져 버린 정서적 반사 수없이 반복해 이제는 진실처럼 느껴지는 내러티브다. 그러나 양자장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바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에 반응한다. 마음으로는 풍요를 그리지만 주파수는 여전히 결핍으로 코딩돼 있을 수 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본 신호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서다. 잠시 그 감각에 몸을 맡겨보라. 아무도 볼 때가 아닐 때 당신은 무엇을 송신하고 있는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당신 내면의 기운은 어떤가? 그것이 당신의 진짜 주파수다. 필드가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진정한 숙련 기술이 등장한다. 자각. 단순히 일기를 쓰거나 매일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판단 없이 고치려는 충동 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는 자각. 생존에서 반응하려 할 때 그것을 인식하고 그 안으로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하는 자각. 다음 전환은 더욱 어렵다. 급진적 책임감. 이때부터 당신의 주파수는 스스로를 정화하기 시작한다. 모든 것에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방출하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 외면하고 싶은 부분까지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에서 이것이 내 공명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로 옮겨갈 때 필드는 다르게 당신을 반영한다. 피해자 의식은 시끄럽지만 불명확하다. 주인 의식은 조용하지만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기술이 온다. 책임 상태. 삶이 던지는 어떤 것에도 돌아갈 수 있는 진동적 타치다. 대부분은 삶이 상태를 검증해 주길 기다린다. 하지만 양자적 전환자들은 삶이 반영할 때까지 자신의 주파수를 지킨다. 책임감이란 불편할 때도, 증거가 미쳤다고 말할 때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자신의 상태에 나타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역설적인 기술. 인식에서의 비집착.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하라고 배웠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내가 가까워졌다는 뜻. 저것은 실패했다는 뜻. 그러나 혹시 당신의 낮은 순간이 전환 직전의 최종 단계일 수 있다면 붕괴처럼 보이는 것이 단지 오래된 주파수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라면 비집착은 무감각이 아니다. 그것은 라벨을 붙이지 않는 것이다. 경험이 당신을 통과하도록 두대 판결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양자장은 선형적이지 않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빛이 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보정일 수 있다. 당신은 단순히 다른 생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동을 유일한 진리처럼 붙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수많은 방법과 만트라로 자신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 쉽다. 하지만 고요 속에 앉아 나는 여전히 옛 이야기로 삶을 여과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 양자적 전환은 복잡하지 않지만 외과적이다. 환상을 직선으로 가른다. 여전히 혼돈이 있어야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드러내고 묻는다. 이제 그 조각들을 쉬게 할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전환 바로 직전에 오는 그 이상한 에너지적 긴장 낡은 정체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간선이 손에 닿을 듯한 순간을 깊게 탐구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로 오해한다.
그러나 징후를 알아볼 줄 안다면 그것이 돌파의 문턱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계속 함께하라. 다음이야말로 낡은 시간선이 끝나고 진짜 주파수가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바로 전환 직전에 찾아오는 순간은 흔히 오해된다. 낡은 시간선은 이미 풀려나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시간선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 마치 두 현실 사이에 복도에 서 있는 듯하다. 과거는 더 이상 맞지 않고 미래는 분명치 않다. 모든 내면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그 순간, 사실 당신은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이 공간은 신성하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혼란, 피로, 불일치, 심지어 절망으로 나타난다. 실패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확신하던 길이 갑자기 사라진 듯하며 비전이 살아나는 대신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을 모른다면 사람들은 돌아서거나 더 세게 밀어붙이거나 최악의 경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그것은 붕괴가 아니라 보정이다. 새로운 양자 도약 전에 필드는 현재의 일관된 패턴을 놓아야 한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하나 해제한 뒤에 다른 주파수에 맞추는 것과 같다. 그 사이에는 잡음이 있다. 그 잡음은 혼란처럼, 감정적 소음처럼, 도망치고 싶은 충동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경고가 아니다. 임계점이다. 낡은 주파수는 당신의 다음 장을 지탱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인다. 실제로는 당신의 낡은 정체성을 붙들고 있던 에너지가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믿음, 습관, 에너지적 고리가 힘을 잃는다. 그 힘 없이는 자아는 붙들 것이 없다. 그래서 자아는 공포와 의심, 안절부절 못함을 만든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자아가 다시 옛 루프로 끌어당기려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대부분이 포기한다. 필드가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찰을 실패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다.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거의 도착했다는 뜻이다. 당신이 겪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는 모든 주파수가 벗겨져 나가는 과정이다. 이 때문에 비집착의 기술이 중요하다. 이 전환기의 공간을 너무 빨리 판단하면 다시 낡은 패턴을 붙들게 된다. 잘못됐다, 이름 붙이고 멈췄다 규정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증거라 선언해버리면 그 순간 오래된 신호가 다시 고정된다. 그러나 중심을 유지한다면, 노력으로가 아니라 자각으로 머문다면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혼돈은 부드러워지고 날카로운 모서리는 녹아내린다.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끌려가기 시작한다. 그때 당신은 자석이 된다. 시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항이라는 이름의 에너지 누수를 멈췄기 때문이다. 전환 직전에 신경계는 더 큰 힘을 버틸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그 힘은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판단하지 않고 머무를 때 필드는 당신의 고요함 주위로 스스로를 조직한다. 바로 그때 양자가 반응한다. 그렇다면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전통적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치거나 밀어붙이거나 서두를 때가 아니다. 맞추는 순간이다. 불편함 속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떠오르는 이야기를 지켜보며 시간선을 부드럽게 한다. 당신의 임무는 새로운 현실을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두는 것이다. 진짜 전환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담고 있는 진동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필드가 당신의 신호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당신이 내보낸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필드가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차이를 분석할 것이다. 또 당신의 공명을 어떻게 정화해 양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삶과 맞출 수 있는지도 탐구할 것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신호를 지켜내야 한다.
바로 그 순간에 포털이 열린다. 현실이 구부러지고 전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양자장이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가 간과하는 사실은 당신의 에너지는 의도와 상관없이 항상 송신 중이라는 것이다. 내보내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체현이다. 준비됐다고 말할 수도 있고 수많은 확언을 쓰고 명상하며 원하는 시간선을 자세히 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밑에 의심이나 긴급함 두려움 혹은 보여주기식 에너지가 깔려 있다면 필드가 받는 메시지는 그것이다. 필드는 언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공명을 반영할 뿐이다. 이 말은 곧 내적 세계가 유일한 전략이라는 뜻이다. 당신의 신경계는 삶을 조율하는 악기다. 그리고 생각 감정 상태가 흔들림 없이 일치할 때 생기는 코히어런스. 그것이 양자가 듣는 핵심 신호다. 코히어런스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존재감을 요구한다. 마치 라디오를 조율하는 것과 같다. 조금이라도 주파수가 어긋나면 잡음 뿐이다. 단어 하나, 멜로디 한 조각은 들리지만 왜곡되고 불완전하다. 주파수에 모순이 섞여 있으면 똑같다. 원하면서 믿지 않고 요구하면서 받지 않으며 말하면서 느끼지 못한다면 신호는 흐릿하고 불일치하다. 그 불일치에 대한 필드의 유일한 반응은 지연이다. 그렇기에 양자적 전환은 더 많은 행동이 아니라 신호를 정화하는 것이다. 정화란 감정을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시키는 것이다. 의도와 체현 사이에 틈이 없도록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대부분은 코히어런스를 억지로 만들려 한다. 생각으로 감정을 설득하려 하고 진동을 분석하며 차단 요인을 과잉 처리하고 내면을 프로젝트처럼 관리한다. 그러나 코히어런스는 통제에서 오지 않는다. 항복에서 온다. 공명을 속일 수는 없다. 지적으로 조율할 수 없다. 오직 자신이 이미 누구인지의 진실 속으로 부드럽게 녹아들며 도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공명을 만드는가? 명료함, 고요함, 정직함,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이미 체현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양자가 반응하는 신호다. 나는 이미 그렇다. 나는 이미 가진다. 나는 이미 공명한다.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필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노력이나 분투에서가 아니라 조율에서. 신경계가 당신의 주파수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안정된다. 신호가 안정되면 외부 현실도 마침내 그 주위로 정리된다. 이제 진실의 순간이다. 나는 전환 그 자체다. 라고 댓글에 남겨라. 우주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안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확증으로서. 체현에서 말할 때 필드는 듣는다. 그리고 필드가 들을 때 현실은 움직인다. 이제 우리는 양자장이 어떻게 당신을 거울처럼 비추는지를 해부할 차례다. 주의가 선택자로 작동하는 방식 코히어런스가 어떻게 명령이 되는지, 왜 노력은 변화의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인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버전으로 이동한다. 그 전환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된다. 이미 코히어런스의 진리와 공명의 힘을 맛보았다면 이제 양자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볼 때다. 왜 어떤 의도는 즉시 현실화되는 듯한데 어떤 것은 끝없이 가능성 속에 떠다니는가? 답은 명확하다. 필드는 욕망을 보상하지 않는다. 당신의 지배적 진동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진동은 단 하나 당신의 주의가 어디에 지속적으로 머무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양자장은 무한하다. 당신의 모든 버전이 이미 그 안에 존재한다.
모든 잠재적 결과는 이미 암호화되어 있다. 만들어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관측되길 기다리고 있다.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는 입자가 측정될 때, 초점이 맞춰질 때 파동에서 형태로 붕괴한다고 말한다. 이는 곧 당신의 주의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구성이라는 뜻이다. 현실의 어떤 버전이 앞으로 걸어 나올지를 선택하는 힘이다. 이 때문에 양자적 전환은 결과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다. 초점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상태로 그 선택을 안정화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주의가 산만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아침에는 풍요를 생각하다가 오후에는 결핍을 걱정하고 밤에는 의심 속에서 잠든다. 그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혼돈의 송신이다. 필드는 그 혼돈을 벌하지 않는다. 그저 반영할 뿐이다. 결과가 뒤죽박죽이고 지연되고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당신의 주의가 레이저처럼 모아지고 비전을 쫓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저 붙들게 될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 잠재적 시간선이 당신 주위로 정렬되기 시작한다. 사람 자원 순간 심지어 미세한 결정까지도 노력으로가 아니라 공명과 동조를 통해 맞추어진다. 당신은 현실을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주파수로 진동하는 현실 속으로 붕괴해 들어간다. 여기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당신은 생각만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정체성으로 이동한다. 당신의 생각은 전환을 원할 수 있지만 깊은 무의식적 정체성 말하지 않고 살아내는 감정의 서명은 여전히 옛 패턴에 맞춰져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 필드는 생각이 아니라 정체성을 반영한다. 이 지점에서 내적 작업이 성스러워진다.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니라 귀환으로서. 매번 자신을 코히어런스로 되돌릴 때, 고쳐서가 아니라 기억해서 되돌릴 때 당신은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한다. 새로 되려고 애쓰는 정체성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이끌어주길 기다리는 정체성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지금 당신은 어떤 존재를 하고 있는가? 보여주기나 노력 속에서가 아니라 톤과 진실 고요 속에서. 당신이 그려온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그 버전의 자신은 기다리고 있지 않다. 이미 존재한다. 당신은 그것을 잡으려 하기보다 받아들임으로써 접근한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나아가자. 양자적 전환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법. 새로운 시간선을 일시적으로 스치지 않고 새로운 보통으로 안정화하는 최종 열쇠를 해독하는 법. 전환은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집으로 데려올 때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양자장은 노력에 반응하지 않는다. 코히어런스에 반응한다.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일관되게 되는 것을 반영할 뿐이다. 전환은 바깥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누구도 감히 믿지 못할 만큼 단순하다.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자아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복잡하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환하는 사람들, 새로운 시간선을 사는 이들은 안다. 단순함은 함정이 아니라 진실임을.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현실에 안정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단지 그 신호 속에 충분히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이다. 명확히 말하자. 더 많이 해서 양자적 전환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더 깨끗하고 더 고요하고 더 진실되게 정렬할 때 이루어진다. 이미 존재하는 자신의 버전을 쫓는 것을 멈추고 그가 되는 순간 전환은 일어난다. 그렇다고 가짜로 연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슬픔 속에서도 억지로 기쁨을 꾸며내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너지지 않고 경험의 전 스펙트럼을 담아내라는 뜻이다. 그것이 감정의 숙련이다. 그것이 에너지적 성숙이다.
양자장이 반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전환을 쫓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전환하는 존재를 체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삶은 추구가 아니라 거울이 된다. 당신은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통과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이 들어오기 전부터 공간을 채운다. 말은 줄어도 더 깊이 들린다. 요구는 줄어도 더 많이 받는다. 필드를 조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와 조화를 이루는 필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취자들이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상태를 전수하는 이유다. 그들은 당신 안에 이미 살아있는 어떤 오래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덧붙이지 않고 드러낸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전송이다. 이미 그 미묘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재배열되기 시작했다. 그것을 느꼈다면, 공명했다면, 무언가가 딸깍하고 맞아떨어졌다면 이제 다음을 준비하라. 당신은 더 이상 옛 시간선에 매달려 있지 않다.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이미 여기 있다. 이 채널은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하나의 주파수다. 각 구독자는 필드에 보내는 신호다. 나는 나를 기억한다. 이제 필드도 그것을 안다. 양자적 전환의 마지막 비밀은 언제나 눈앞에 있었다.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고 무거운 과정의 끝자락에 숨어 있지도 않았다. 단순했기에, 너무 가까웠기에 사람들은 그 문턱을 지나치곤 했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전환은 미래의 어느 날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진동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은 결코 당신의 노력을 측정하지 않는다. 몇 시간 명상했는지,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시각화했는지를 묻지 않는다. 현실은 오직 하나만 본다. 당신이 지금 되는 것. 당신의 신경계가 내보내는 주파수, 당신의 감정과 생각과 몸이 합쳐져 만들어내는 서명. 그리고 그것은 더 단순하다.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일관되게 그 서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그것은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것을 쫓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필드는 욕망을 보상하지 않는다. 부족함을 기반으로 한 추구를 그대로 반영할 뿐이다. 반대로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버전의 자신으로 존재할 때 필드는 현실을 맞추어준다. 바로 여기서 자아는 혼란에 빠진다. 만약 이렇게 단순하다면 그간의 고통은 무슨 의미였나? 그러나 그 질문조차 또 하나의 함정이다. 진실은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이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신이 슬픔 속에 있다면 억지로 기쁨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숙련은 경험의 파도를 부정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정체성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내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전체다. 나는 여전히 중심이다. 그것이 감정적 숙련이고 에너지적 성숙이다. 필드는 이 성숙을 인식한다. 이제부터 삶은 추구가 아니다. 삶은 거울이다. 당신의 에너지가 방에 먼저 들어온다. 말을 줄여도 더 깊이 들린다. 더 적게 요구하지만 더 많이 받는다. 이는 조작이 아니다. 스스로와 합일된 필드가 세상과 호흡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들이 방법을 강조하지 않고 상태를 전수하는 이유다. 그들은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다. 새로운 기술을 더하지 않고 오래된 기억을 불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다. 하나의 전송이다.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주 은밀하고 그러나 분명한 방식으로.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하나다. 반복적으로 꾸준히 그 신호로 되돌아가는 것. 공연처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귀속처럼 돌아가는 것. 나는 이미 그 존재다. 라는 단순한 확인으로 필드와 하나가 되는 것. 이 상태로 충분히 오래 머문다면 새로운 시간선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이 된다. 이것이 최종의 진실이다. 당신은 전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전환 그 자체다. 당신이 기억하는 순간 필드도 그것을 기억한다. 모든 낡은 정체성이 녹아내리고 남는 것은 오직 진실된 진동뿐이다. 단순하지만 과감하다. 고요하지만 강력하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점이 된다. 그러니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나는 나를 기억한다. 나는 이미 그 주파수다. 이것이 바로 귀환이다.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여기 있었음을 깨닫는 것. 당신은 이미 전환이다. 이제 필드도 그것을 안다.